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6억 이하 아파트 사라진다. 1억대로 여기 투자해라. 라는 주제로 이제 사연을 토대로 좀 말씀 드릴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니까요, 집 가격이 좀 주춤하다. 근데 그 반면에 지방은 좀 소폭 다시 좀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풍선 효과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0.01% 소폭 축소가 됐고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28로 역시 소폭 둔화가 됐고, 서울도 0.17에서 0.16으로 역시 소폭 둔화가 됐습니다. 이제 반면에 지방은 0.2에서 0.21%로 역시 이제 소폭 상승이 됐네요. 네.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2021년 10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인데, 전국,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소폭 좀 하락이 됐지만은, 상승률 자체가 낮아졌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폭을 소폭, 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강남 3구 지역이나 이제 용산, 마포 일대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률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높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이나 마포 일대는 규제가 나와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남 3구 일대도 0.2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률 자체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은 이제 대출을 조이면서 수도권이나 서울 중저가 지역들의 매수세는 좀 큰 폭으로 위축이 됐지만은 이제 강남이나 용산, 마포 등 이미 이제 매매 가격이 15억이 넘는 이런 주택들은 대출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실 뭐 대출 규제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강남은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금 부자들이 지속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은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또다시 역대 최고치예요. 집값 상승 이 전망이 많을 때 낙찰가율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10월 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거의 한 120% 정도로 육박을 하고요. 전월이 한 115였으니까 4.9포인트 정도 좀 상승이 된 거죠. 그렇죠?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2월에 99.9에서 이제 3월에는 112%로 올라섰고요. 이후 한 8개월 연속 이제 100% 이상 계속 낙찰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1월부터 10월까지 봤을 때 2월 달에만 100 이하로 한번 떨어졌고요. 그 외에 기간에는 다 100이 넘고 최근에는 다시 최고가를 갱신을 한 겁니다. 낙찰가율을 좀 갱신을 한 겁니다. 네. 또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요,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수도권 6억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좀 몰릴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 상품인 만큼 이 DSR 규제에서는 빠졌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영끌 이 매수 수요가 6억 이하 주택으로 몰릴 걸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하반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달 이제 10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은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억이 넘기 때문에 6억이 아파트가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일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사실 투자성이 매우 낮으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6억이 아파트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경기 인천권으로 좀 매수세가 좀 몰릴 것이다. 특히 외곽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지역들로 매수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입니다. 이제 30대 후반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현금은 한 1억 정도 있다. 그래서 연끌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대출을 포함해갖고 2억까지 가능하고요. 이분은 이제 직업군인이고 사택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당장 거주가 필요치는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현재 자금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재개발 구역이라도 사야 하나 이제 계속 공부 중에 있고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니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 방향성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이런 사연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은 일단은 당장 거주할 지역은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는 투자 목적이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무주택자가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지역으로 좀 나눠 볼 수도 있겠죠. 서울이 있을 것이고, 이제 경기도 일대, 경기, 인천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상품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사실 좀 많이 어렵죠. 아파트 같은 경우 일부 뭐 나홀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홀로는 투자성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상품으로는 이런 오피스텔이 있을 거예요. 오피스텔이 있을 것이고, 단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어떤 시세 차익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시세 차익보다는 대부분 이런 임대 수익이니까 그쵸? 무주택자가 자산의 볼륨을 키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임대 수익으로 가는 것은 또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빌라가 있겠죠. 이제 빌라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 1억에서 2억으로는 어떤 조합이 설립된 그런 재개발 구역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될 수도 있겠죠. 재개발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 특히 내가 무주택인 상황에서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최소화해야지만 자신의 어떤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서울을 투자한다라고 보면은 뭐 이런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피스텔을 하면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으로 갈 것 같고 빌라를 산다라고 하시면은 뭐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빌라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런 선택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이제 스팬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경기도나 인천까지 이렇게 넓혀 보면은 아파트도 당연히 가능하죠. 아파트도 충분히 현재 갭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고 오피스텔도 당연히 이제 가능할 것이고요. 이제 빌라인데 일반적인 빌라가 아니라 경기 인천권까지 확대를 해보면은 재개발에 조합이 설립이 된, 즉 말 그대로 이제 재개발 구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선택지들이 있을 건데 뭐 굳이 뭐 대체제니까 오피스텔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리고 뭐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6억 이하 아파트에 역세권이고 개발의 호재가 있는, 개발의 호재라고 하는 거는 자체적인 개발이 있을 것이고 이제 주변의 개발의 호재가 있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세대 수는 적어도 한 500세대 이상 어떤 규모가 좀 있는 그런 단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지들을 고려해가지고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된 구역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지금 뭐 내가 당장 거주할 그런 지역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택이 있어가지고 거주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빌라 입장에서 조합이 설립이 돼서 투자성이 좀 높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가능한, 이런 상품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일단 뭐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네이버 지도를 한번 키셔가지고 다른 탭들은 좀 다 끄시고요. 요 재개발 탭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재개발 구역들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네이버 지도상에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방배동 일대도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방배동 일대가 재개발은 아니고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인데 뭐 네이버 상에는 재개발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 가보시면 이제 봉천동 일대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위에는 흑석동도 보이죠. 흑석동 재개발도 있고, 왼쪽에 노량진 뉴타운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한 1억에서 2억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은 사실 매수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좀 스팬을 조금 넓혀 보셔가지고 인천권까지 좀 가보시게 되면은 사실 현재 자금으로 가능한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한 2억대 정도, 그쵸? 이렇게 2억대 정도. 그리고 위에도 보면은 뭐 2억대 정도의 재개발 구역이 있죠. 여기가 이제 매매가는 2억이 넘는데, 대부분 어떤 이제 전세를 끼고, 세입자를 끼고 살 수가 있는 그런 구역이 있으니까, 사실 세입자를 끼게 되면은 실투자금은 한 1억에서 2억 이내로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예로 하나 좀 들어보면은, 상공역 일대를 좀 가보시면요. 요 상공역 일대를 가보시면은, 역에서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산곡제 3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한 2억대 정도로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세를 낀다라고 하시면 실투자금이 한 1억 8천 정도 되죠. 그쵸? 이런 걸 사게 되면 25평의 신축의 아파트를 향후에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요. 뭐 이런 구역이 있고 주변에 보면은 여기가 군부대가 있는데 요게 좀 이전이 확정이 돼 가지고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좀 조성이 될 겁니다. 그쵸? 인근에 뭐 이런 군부대 이전이 확정이 돼 가지고 역시 산곡 3구역에도 이제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두산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인천 삼곡 3구역입니다. 인천 부평구 상곡동 일대 180에 123번지 일대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10월에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24년까지 이주 철거를 완료해가지고 같은 해 6월에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사업의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상곡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7호선 도보권에 한 10에서 15분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군부대가 좀 이전을 하죠. 군부대가 이전을 함으로써 요게 지금 공원 녹지가 되고 도로 학교 그리고 나머지 30%는 또 개발 용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여기 3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나만 좀 개발이 돼서 나만 나홀로의 어떤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큰, 시너지가 나지는 않겠는데요. 주변이 이렇게 좀 공원으로 좀 개발이 되고요. 상공역 일대를 좀 넓혀보시면은, 주변 일대가 대부분 다 재개발 구역으로 해가지고, 신축의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해당 일대가 사실 서로 좀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받다 보면은 좀 계단식으로 좀 시세가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재개발에 조합이 설립이 된 아파트 신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예를 한번 들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주택 상승률 자체는 소폭 둔화가 됐어요. 근데 지방권은 상승률이 좀 상승이 됐죠. 반대로. 그리고 15억 초과의 용산, 마포, 강남권 주택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요. 큰 영향이 사실 없습니다. 대출 규제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이제 119.9예요. 거의 한 120% 정도 되는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을 했고 8개월째 100% 이상인 그런 상황입니다. 6억 이하 보금자리로는 DSR 규제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 인천권의 6억의 아파트 풍선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30대 후반 무주택자 한 1억에서 2억 투자 문의를 사실 좀 많이 주시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하시면은 서울의 어떤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예정지를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좀 빨리 불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경기 인천권에 본인이 좀 향후에 좀 거주가 가능한 6억이의 아파트를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구독자분처럼 당장 거주지가 좀 해결이 되고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요.
재개발 구역으로 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조합 설립이 된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을 검토해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